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트럼프 취임 이전에 2차 전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충분히 트럼프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만한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지켜봐야 되고 어떤 기업이 상승을 할지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꼭 무료로 받아 가시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거품이 좀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거품을 알 수 있었던 거는 주식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금리와 그 다음에 안전자산의 흐름, 환율을 통해서 트럼프의 거품이 좀 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0년 만기 국채금리였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관세는 올라가고 법인세는 인하되면서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 고점을 찍고 다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찍었던 최저점 부근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구간이 상당히 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또는 트럼프에 대한 거품이 일정 부분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최근에 나왔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뭐 있다 그랬죠? 바로 금값입니다. 왜냐면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말은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말이고 보통 달러가 강해지면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값이 당선 이후에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하락이면은 일반적으로 금값 하락 중에 상당히 큰 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죠? 금값이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강세가 나오진 않을 것 같구나. 그 흐름이 나왔던 거는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트럼프 리스크를 너무 과하게 계상하는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등을 보면서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거 보니까 어느 부분 금에 대한 하락이 둔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금이 둔화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금값이 반등하고 있다는 뜻은 그러면 환율도 떨어지고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를 물어볼 수 있겠죠. 최근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율이 1,406원 뭐 이러면서 정말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율이 엄청나게 하락했다기보다는 환율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다시 이제 1,390원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 환율도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 금값은 반등하는 일정 부분 거품이 좀 소화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까지도 아직 한 2달 남았고요. 취임하기 이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실제로 그냥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 반영이 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과한 감정이 좀 수그러드는 정확히 말하면 좀 중립이 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이 다 소화됐다라 볼 수는 없지만 이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고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11월에 금리 인하했고 12월에도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은 상태고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급격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많이 없는 상황이고를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렇게 트럼프의 거품이 빠지다 보면은 우리는 뭐에 관심 가져야 돼요? 본질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성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구조적 변화가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뭐가 바뀌냐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는 거 말고도 올해랑 내년에 크게 바뀌는 게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완성차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흔히 완성차에서도 전기차가 성장해야 배터리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배터리가 성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차에 대한 성장을 확인해 보자는 거죠. 과연 내년에 회복을 하거나 성장을 할까? 2025년 글로벌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신차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가솔린 차량, 그리고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만 보자면 상당히 좀 상승세가 약하죠. 성장률이 강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만 뚝 떼와가지고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동화의 경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산업 수요 증가율이 각각 전년 대비 전기차가 21.3%, 하이브리드가 16.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솔린, 내연기관차에 대한 성장률이 좀 줄어들고 전기차에 대한 성장률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차 수요는 특히 어디서 늘어나냐? 미국에서 성장합니까? 미국은 올해도 늘었죠. 정확히 말하면 유럽이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연합의 CO2,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제한이 내년에 강화됩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당 93g으로 강화되는 점이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업체들에게는 2025년은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될 것이며 EV 판매량에 따른 브랜드 간 격차가 심화되는 원년이 전망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 강세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엔화 강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가격 자체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실제로 이 원가라든가 모든 부분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업체들한테는 좀 어렵고 사실 이 수익성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완성차가 사실 좀 내년에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할 것 같구나. 그 중에서도 전동화 중심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전기차 생산 확대입니다. 내년부터 미국 전기차 생산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유럽이 성장하는 거는 당연히 수혜를 보겠지만 유럽보다 미국이 못한 게 뭐냐면 시장, 전기차 시장 크기입니다. 근데 그 미국 전기차 시장도 점점 커지지만 거기에 공장도 생기고 생산도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면은 이 기아와 현대차입니다. 기아 현대차가 20년, 21년, 22년, 23년 쭉쭉쭉 성장이 나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24년에 사실 횡보하죠. 왜냐면은 뭔가 공장이 더 늘거나 뭔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게 없었지만 전용 공장이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급격하게 한 30%가량 성장세가 미국에서 나오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뭐 실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이 꽤나 지지부진한 시기였고 앞으로 회복이 25년, 26년에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아 자체로 본다 하더라도 수출량이 올해 내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V3고요. 이제 EV3는 저가형 전기차죠. 이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 수요 내수보다는 수출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내년도에 말씀드렸지만 비싼 전기차가 아니라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가 출시가 크게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완성차, 전기차에 대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지만 내년에 이 생산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판매량도 같이 늘어나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유럽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했고요. 미국 시장도 늘어난다. 알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 확인했고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 완성차라는 게 뭡니까? 아시겠지만 현금을 100% 주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차량이 아무리 뭐 1,000만 원, 2천만 원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1,000만 원, 2천만 원 다 내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리고 전기차는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도 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출을 하거나 리스를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품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금리가 높을 때 이득이겠어요? 낮을 때 이득이겠어요? 당연히 금리가 낮을수록 정확히 차량을 사는 비용이 낮게 들어갈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검은색이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는 좀 둔화를 만들어내고요.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는 상승세가 만들어지죠. 그 이후에 사실상 어느 정도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금리 인상 기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기준금리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준금리가 바닥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크게 성장하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죠. 고금리였던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완성차한테는 오히려 뭐 크게 성장하는 구간이다라기보다는 우호적인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대출받기 쉽고 차를 사기 쉬워지는 과정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금리와 주가가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금리라고 해서 주가가 못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오르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가 나올 때는 그래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더라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지금 구조적인 수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금리 내렸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확인했고요. 또 금리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엔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원엔 환율에 대한 약세인데 실제 이 지금 보이시는 검은색이 엔화입니다.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색이 현대차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화가 강세가 나올 때마다 현대차가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엔화가 약세가 나오면 현대차가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냐 강세냐에 따라 현대차에 대한 흐름,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화가 너무 약세다 그러면은 엔화 자체가 실제로 조달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분에서 실제 일본에 대한 이득인 부분, 전기차, 일본의 완성차의 수혜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엔화가 강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일본 전기차한테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 대한민국한테 이득이 돼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엔화가 약세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보다는 이 일본 차량 기업이 조금 더 수혜를 보는 상황이고, 지금 뭐예요? 엔화가 약세였다가 엔화가 지금 강세가 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죠. 왜냐 한다면은 일본은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 구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엔화가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가 현대차한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이 전기차 기업 쇼크가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확인해봤지만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속도가 느릴수록 기업에 대한 쇼크,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2.5천억 엔입니다. 그래서 대략 2,500억 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년 대비 14.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어떻게든 좀 버티겠다라고 공시를 했죠. 도요타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15조 엔입니다. 그러니까 1조 1,500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대비 22%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부족 해소로 2024년 상반기까지 판매가 고성장했지만 감소세 전환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닛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29억 엔, 그래서 마이너스 90%,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작년에는 3,290억 엔이었는데 지금은 329억 엔입니다. 미국과 중국 판매 부진 영향으로 2025년 실적 가이던스는 영업이익이 또 마이너스 70% 하향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기업을 발판 삼아 시장을 조금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방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3분기 실적은 좋거나 견조했던 업체는 GM을 빼고는 대부분 전기차에서 돈을 버는 업체들이었더라. 그래서 전기차에 좀 빠르게 넘어가는 기업들의 이득이 되거나 어떻게 양극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 완성차가 구조적인 회복기에 들어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라든가 실적을 확인해 보면은 21년, 22년, 23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17억, 117억인데 117조입니다. 117조, 142조, 162조 하면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크게 늘었죠. 근데 이제 24년도에 실적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조금 버텼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아까 판매량이 지지부진했던 것처럼 좀 영업이익이 좀 버티는 부분이었지만 25년도에 다시 1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둔화되는 시점이 23년, 24년이고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에 25년, 26년을 맞이한다면 다시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냐. 왜? 이 당시는 고금리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크게 오르기 쉽지 않은 정확히 말하면 수요가 둔화되는 시기였다면 이때는 실적도 오르고 수요도 증가하는 금리 인하 기조의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LNF는 우리가 테슬라 관련된 기업으로 좀 관심을 봐야겠다 얘기를 하고요. 보시면 내년에 실적이 이게 1,570억 원입니다. 올해 3천억에서 1,50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흐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주가가 저가를 좀 찍어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면 지금 구간도 전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LNF 역시나 지금 구간이 상당히 바닥권 아닌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조적인 성장이 나와준다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지금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완성차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반등세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현대차, LNF 관심 두고 한번 지켜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하기를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죠.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까지 저희가 무료로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20일, 19일, 18일, 15일, 14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종목까지 매일매일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에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